그 회사들을 현대오토에버 중심으로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연중 신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게 정말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항상 배신했거든.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소구입니다. 오늘 장도 어떻게 보면 힘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쏘쏘한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는데 뭐 보합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하락하는 체감지수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기분이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참 어려운 장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한 1%씩 하락했는데 장 후반 1시간 남겨놓고 보합선까지 또 개인들이 끌어올렸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질서가 파괴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은요,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딱 나타났을 때 생태계를 갖다가 파괴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쟤도 개구리였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를 찾았는데 지금이 약간 외국인 기관이 깜짝 놀라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네요. 어찌 되었건 상당히 분석하기 힘든 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바탕이 된 지금 현재의 장은 여전히 종목적으로는 접근해도 충분한 장이니까 힘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어려운 장이었는데 어떤 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현대가 현대차 중심으로 현대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이렇게 시장에서 눈에 띄었는데 이게 어떤 기업인가요? 현대차그룹이죠.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이었는데 이거 신규주예요. 뭐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 들어놓고 보면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에 강화를 할 거다. 정의선 현 회장이 또 한마디를 했었죠. 그 중심축에 이 현대오토에버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뉴스가 하나 있었죠. 현대오토에버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비상장 업체였었죠. 그전에는. 그런데 이 현대차 그룹 내에 소프트웨어 SI라고 해서 구축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을 현대오토에버 중심으로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 M&N 소프트 그리고 현대 오트론이었는데 이 세 개에 분산되어 있던 걸 하나로 뭉쳤어요. 그래서 향후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에서는 거의 선두권이잖아요. 세계에서.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축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 뉴스에도 몇 번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지배구조 관련이에요. 얼마 전에 정몽구 회장님에서부터 승계를 받았죠. 정의선 회장. 정작 정의선 회장이 현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중심축이 되는 계열사들 모두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년 전인가요? 현대글로비스가 별로 알지도 못했던 기업인데 상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기아차 사장으로 왔는데 그러면 왜 아들이야? 아들 쪽으로 지배구조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의선이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글로비스가 그중에 낫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장 업체 중에서 현대글로비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겠구나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쫙 끌어올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10%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정 회장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오토에버예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현 회장이 9.57%, 근 10% 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이걸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한 바퀴 돌겠구나. 현대글로비스도 좀 지분율이 많고 그러니까 그 두 축, 그리고 또 한 축이 뭐죠? 어제 또 급등했었는데 현대모비스. 그래서 삼각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차트 보면서 현재 주가 흐름 잠깐 볼게요. 지난번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21,000원, 지난 3월달, 여기서 올라온 거는 자율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자율반등. 어느 종목이나 이 정도는 올라왔으니까. 이때. 중소형주 같은 경우 2만원에서 4만원. 더블은 어느 정도 다 배운 갔으니까. 그런데 8월달부터 그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러 올리면서 여태까지 들어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표면화가 됐어. 뉴스가 됐어.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도 빡 솟네. 오늘 14만원까지 치솟네. 상승 중에 저 바닥권에서 있었던 거래량은 오히려 매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급등 이후에 나타난 거래량은 누군가 털어내기 시작하는구나. 선춤했었던 세력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 볼 때에도 꼭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이렇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는 단기 고점. 저는 쳤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접근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0만원 초반대 국면에서는 다시 매수 진입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기록을 해놓으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요즘에 LG 하면 LG화학이 제일 핫했는데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가 6% 급등을 했어요. 이 회사는 어떤 기업인가요? 6% 급등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얘가 연중 신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게 정말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항상 배신했거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회사에서 발표도 다음 분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애널리스트도 다음 분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만 계속 줘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샀더니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또 샀더니 떨어지고 이런 주식이었거든. 그런데 올해 변모가 됐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겹치면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에 일어나네요. 이 종목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최근 한 3일 동안 좀 올라왔거든요. 왜 올라왔나 그 이유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다 아는 얘기 말고 다 아는 얘기만 더 잠깐 할까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누구나 얘기하기 좋은 거. 여태까지 안 좋았는데 실적 좋아져. 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들 이 제품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집콕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넓은 TV라든가 화면이 필요하죠. 모니터가. 그러다 보니까 교체 수요, 신규 수요가 생긴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단가가 높아지지. 제품 단가가 높아지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치. 이 기대치가 일단 첫 번째 있는 거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기존 예상치에서 내년도에 2배를 올려버리더라고 한 번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뉴스가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아는 부분만 알아요. 소위 전문가 집단에서만. 애플 아이패드에서 OLED 그동안 채용 안 했거든요. OLED를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OLED 누가 만들어? 대부분 우리나라 삼성, LG예요. 애플은 LG와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죠. 그러면서 이 OLED 채용 뉴스도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건이 됐어요. 요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 며칠 전이죠. 지난주 12월 11일 정확하게 잠깐만 체크해보고 맞아요. 12월 11일 일본 유리기판 업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겉에 쫙 아주 코팅처럼 바르는 거. 니폰 일렉트릭 글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정전사고가 났네. 그런데 이거를 정전사고가 나서 딱 멈추잖아요. 회사를. 반도체도 그래요. 화학도 그렇고 한번 멈추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그럼 이걸 재가동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설비를 다시 점검을 하는 시간이 3, 4개월 걸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하나의 재료인데 비중이 있는 이 회사에 그 비중이 쑥 빠진다고 생각해 봐요. 재료가 모자라서 당연히 공급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옛날에 아폴로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자동차 범퍼. 그 회사가 파업을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못 만들었어요. 범퍼를 못 만들어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를 갖다가 못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회사에서 가격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첫 번째 힌트가 됐다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이 딱 좋아할 힌트거든요. 이런 재료 같은 경우는. 차트 잠깐만 볼게요. 차트 보면은 와, 참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연중 고점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참 보기 힘든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근데 오늘 딱 넘어갔어요. 거기에 거래량이 솟았어요. 앞에 봤었던 현대 오토에버랑 달라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샀느냐? 보니까 오늘 그리고 며칠 전부터 기관이, 특히 연기금 줄기차게 매수하면서 매물 다 소화됐다라는 거. 이 화면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누릴 때마다 오일선,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수 관련해서 저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이어서 대형주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이들 종목분들, 장중에 회원분들께도 뭐 소개도 드리고 앞으로도 소개를 할 거고 하지만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요, 여기 옆에 무료 문자 회원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문자 회원 가입 많이 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리고요.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장중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정도 타이밍에 매수해 되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문자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이었지만 이서구 함께하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